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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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네, 늦은 시간까지. 일단 저는 실무팀장님과 다르게 먼저 제 소개부터 하고 갈게요. 저는 김강산이라고요. 현재 전 정해감정이라는 중소형 법인에서 새로 지금 시작하는 중소형 법인에서 지금 대규모 보상평가를 전담을 하고 있고 요즘에도 꽤 큰 것들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 번호는 이 정도이고 전 28기 평가사이고 열심히 지금 소속으로 열심히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 생각보다 많이들 오셔가지고 저도 뭐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서 뭐 이론 공부는 이렇게 하세요, 뭐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제 강의 특징이랑 뭐 스터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론은 이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정도만 일단 말씀드리고 오늘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여러분들은 이제 감자평가사를 응시하시는 분들인데 공부 되게 어려울 거예요. 감자평가사 공부가 몇 년, 4, 5년, 5년 아까 합격생분도 계셨지만 그렇게 오래 공부하시는 분도 계시고 되게 어려운 이유는요. 감자평가사 수험이 되게 어려운 이유는 딱 하나예요. 감자평가가 어려워서 그래요. 그죠? 진짜 어려워요. 감자평가 되게 어렵고요. 왜 어렵냐면 다 아시겠지만 부동산의 특성에 따라 되게 개별성이 크기 때문에 모든 사안에 대해서 법으로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도 없고요. 모든 사안의 판례로 규정할 수도 없고 모든 것의 이론으로 규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관성이 굉장히 큰 분야인데 이렇게 주관성이 크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논리가 되게 중요해지는 상황이 와요. 자, 누가 봐도 여기는 여기보다 좋다라던가 누가 봐도 이 물건의 현 상태는 이렇다던가 어쨌든 이렇게 객관적으로 확정을 하게 되거나 논리성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분야이긴 한데요. 그래서 이 논리라는 것을 거꾸로 말하면 이론이 되고요. 여러분들은 이론을 굉장히 어렵게 느낄 거예요. 왜냐하면 감자평가사 수험은요. 다른 자격사랑 다르게 일반인이 감정평가사인 것처럼 생각해서 써야 되는 과목이에요. 그죠? 예컨대 30회 1번 같이 이번에 시험 보셨죠? 사실 1번 같이 뭐 분양가 상한제가 나온다던가 뭐 주택공급 규칙이나 뭐 엄청 어려운 용어가 섞여서 나올 경우에 굉장히 시험장에서 당황할 수 있는데요. 감정평가사가 봤을 때 분양가 상한제는 뭐든 간에 이 물건은요. 그냥 토지예요. 조금 특이한 토지일 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공시지가기준법을 당연히 써야겠고 비슷한 거래사례가 있으면 당연히 거래사례비법을 쓸 수 있겠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조성을 원가법으로 갈지 개발법으로 갈지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데 자기만의 논리로서 접근하면 그만인 그런 과목이에요. 근데 이 논리성을 잡는 방법엔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굉장히 실수들 많이 하시는 게 그냥 암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자 이론 공부 과목 중에 첫 번째로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게 바로 의의를 외우는 게 있겠고요. 두 번째가 아까 합격생 분들이 말하신 것처럼 기출을 계속 반복하는 게 있겠고요. 세 번째가 이 모든 걸 암기하는 건데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한 실수가 요것만 계속 하시는 우를 범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꼬아서 나온다던가 혹은 논리를 약간 꼬아서 내던가 아니면 문자를 조금 바꿔서 내면요. 이 접근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시험장에서 당황을 하게 되고요. 평소 내 실력의 반의 반도 안 되는 조금 솔직히 말하면 내가 봐도 뭘 썼는지 모르겠는 그런 문구들만 잔뜩 쓰게 나오게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중요해지는 게 이거 모든 것을 관통한 게 이제 바로 논리성인데 이제 제가 스터디를 어떻게 할 거냐면요. 어제 뭐 제 연기 스터디 지금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 논리를 목차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저는 암기도 암기인데 일단은 목차를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목차를 구성하고 나면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요. 여러분이 평소에 공부하거나 암기한 거 그냥 때려박으면 그만이에요. 목차가 되게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일기 스터디를 시작하게 되시면 이제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이 시점 연말까지는요. 이 목차 위주로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목차를 암기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목차 위주로 공부하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예를 들어서 A는 B니까 B고 A는 C다. 따라서 B는 C다. 이 간단한 로직을 완성시키는 것 또한 이것도 목차로 시키면
이런 식이 되겠죠. 이 A랑 B, C가 뭔지는 안에 나타내면 그만이고요. 자, 근데 이 목차랑 논리성만 갖춰지면요. 안에 있는 건 절대적인 공부량만 있으면 누구나 다 써요. 이 왁구 잡는 게 되게 힘들 뿐이죠. 그러니까 내년이 다가오기 전까지 이 목차화 연습하는 걸 많이 하세요. 그리고 이론을 공부할 때는요. 많이 쓰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손만 아프고요. 시간 날라가요. 목차만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좀 더 빨리 말씀드리자면 저의 강의 특징은 뭐 들으신 분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전 되게 상식선에서 출발을 해요. 수업을 할 때. 왜냐면 지금 처음 공부하시거나 뭐 3년차, 4년차 다 필요 없이 현업에서 계시지 않는 분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단어로 이렇게 막 설명을 해봤자 머리 들어오지도 않고 졸리고 딴짓하고 핸드폰만 보기 때문에 굉장히 상식선에서 출발해서 이해를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뭐 지대론 뭐 이런 것들 있죠. 지대론이 왜 나왔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렇게 들어가요. 지대론 나온 이유는요. 세금으로 돈 거두려고 만든 이론이고요. 권리가 어렵고 복잡하고 암기할 거 되게 많은 이유 중에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눈에 안 보여서 그래요. 눈에 안 보이니까 여러 가지 논리로 이건 있다라고 믿게끔 만들어지기 위해서 권리라는 감정평가를 시행하게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상식선에 들어가게 되면요. 감정평가 이론 공부하는 건 굉장히 쉬워져요. 암기만 하면 그만일 뿐이고요. 암기하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지만 저는 암기를 개별 스터디를 일부러 꾸려서 했어요. 제가 혼자 공부를 잘 안 해가지고 강제성을 둬서 개별 스터디를 둬서 공부를 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뭐 연기 다른 데 들으시거나 혹은 뭐 아예 안 들으시고 아예 처음이신 분도 계실 테고 뭐 아까 말씀했듯이 뭐 스터디 무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스터디를 이제 할 건데 자 여기는 지금 2년차 분들도 계실 거고 3년차, 4년차, 5년차 굉장히 장수생도 계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내년 시험까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다 2년차라고 생각을 하고 스터디를 진행할 거예요. 혹여 실력이 좀 되시는 분들도 쉽다, 지루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저는 모두를 2년차라고 생각을 하고 스터디를 진행할 거예요. 제가 합격하던 해에도 난 2년차다라고 최면을 계속 거듭해서 그렇게 했고요. 여기 뭐 안타깝게도 이번 시험에 잘 안 되시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제가 27회 때 총점은 다 넘겼지만 실무가 2점수가 나와서 실무 까랑이 80% 그 시기였어가지고 이때 저도 떨어지고 나서 설명회 막 돌아다니고 강사님들한테 여쭤보고 했을 때 저의 이제 정답 제가 선택했던 스탠스는요 39점에서 45점 가는 게 아니라요 빵점으로 만들고 50점으로 가는 거였어요. 이거였고 보상평가만 드립다 팠어요. 보상평가를 파게 되면 실무 실력이 굉장히 올라가게 되는 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랑 일맥상통하는 건데요. 누가 봐도 이거는 이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절대 불변의 딱 한 개가 있죠. 바로 법이에요. 우리 모두의 약속이죠. 이거를 이제 굉장히 많이 숙지를 하고 암기를 달달하게 되면요. 보상평가가 나오면 굉장히 땡큐가 되는 상황이 나와요. 아까 하동수평가 얘기하셨지만 보상평가는 반드시 잡아야 되는 파트인데 뭐 잠깐 실무 얘기하자면 이론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론 또한 여러분들 다 지금 실제로 2년차인 분도 계실 거고 장수 다년차 분도 계실 테지만 무조건 2년차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세요. 혹여 여기 생동차 노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요. 생동차 노리시는 분들도 2년차라고 생각하고 공부하셔야 돼요. 제 동기 중에 생동차 16개월 만에 붙은 저보다 어린 친구한테 물어보니까요. 그 친구 생동차를 어떻게 했냐면 엄청 대단한 걸 했는데 저는 시도조차 못할 엄청 대단한 양의 공부를 했는데 뭐였냐면 단 하루도 빠짐없이 8시간씩 공부하는 거였어요. 응급실에 실려갔어도 하루 8시간 물론 수술 받는 시간 빼고는 공부를 했고 집에 한 번도 내려가지 않았으며 생애 이런 거 없었고 무조건 8시간 공부하는 그런 거. 전 절대로 못하는 그래서도 2년차 합격 못했지만요. 자 어쨌든 지금 여러분 9개월 남은 상태인데 굉장히 촉박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지금 통계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31기 시험이 응시생이 굉장히 늘어날 것 같아요. 1차가 굉장히 많이 붙었고요. 이 뜻은 뭐냐면요. 초시생 혹은 2년차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소리이고 지금 2년차 분들 많이 계시지만 제가 아까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2년차 분들은요 목표가 다연차 장수생 잡겠다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지금 2년차 분들은요 목표를 내가 상위 2년차 중에서 20명 안에 들겠다라는 생각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그죠? 뭐 이제 면접자분들 뭐 할당 뭐 이렇게 합격하시고 뭐 잘하시는 분들 뭐 어마어마한 분들 있죠. 뭐 달달달 외우시는 분들 막 시중에 있는 모든 책 다 외우시고 뭐 스터디면 다 풀어보시고 엄청난 고수들 그분들 10분 정도 이 자리 내어드리고 공부 오래 하신 분들 들어가시고 180명 중에 100명 2년차에 3년차 2, 3년차에 4년차 정도 2, 3, 4년차 합쳐서 한 100명 정도가 들어갈 텐데 합격 인원으로 그중에 나는 상위 20위 안에 들겠다라는 생각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간단하지만 되게 어려운 건데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절대 공부량만 나오면 그 합격 수준까지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암기만 좀 더 해주시면 툭 치고 올라가는 현상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전에 1기랑 2기 때는요. 1기 때는 자 무조건 기출이나 변형할 거고요. 3기, 4기는요. 난이도를 높여가지고 할 거고 출제 예상 문제까지 가고 바로 시험에 들어가시면 되고요. 제가 당연하지만 제 강의 들으시면 알겠지만 제가 다 찍었죠. 3개월 동안. 중요하다는 거 다 나왔어요. 제가 모 교수님과 술 마시면서 했던 얘기 하니까 다 나왔어요. 자, 내년에도 다 찍을 예정이에요. 죄송합니다. 거짓말이고. 거짓말이에요. 이론은 좀 찍기가 어렵고. 근데 중요한 건 계속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론은요. 이미 내년 문제는 거의 뭐 확정된 상태예요. 왜냐면 기출은요.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1기부터 30기까지 나왔던 모든 기출 문제를요. 아까 합격생분들 얘기했지만 최소 20번 이상 돌리면 이론에선 무조건 꽈락 날 일은 절대 없고 실수하지 않는 이상 실수 좀 해도 40점대 후반은 반드시 나옵니다. 기출 20번 이상 돌리면. 그리고 기출 20번 이상 돌린다는 건 20번 이상 다 풀어봐라 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목차만이라도 짜보고 심도 있게 고민해보고 그렇게 공부하는 뜻이에요. 저는 이론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요. 저도 스터디 다니게 했지만 이론만큼은 복사집에서 다른 학원 스터디 풀지도 않았고요. 좀 죄송한 말이지만 학원 가서 이론은 스터디 풀고 바로 버리고 나왔어요. 굳이 이론만큼은 글쎄요. 학원 스터디가 그러니까 그 푸는 데 의의는 되게 크지만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공부할 바에 차라리 기출문제 공부한다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툭 치면 특히 실무 이론은 기출 툭 치면 짜르르 나올 만한 엄청나게 암기를 한 상태였고 거의 뭐 수학의 정서 한 권 그냥 다 외우듯이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기출문제는. 자, 예를 들어서 올해 30회 1번도 20회 2번의 변형이죠. 공동주택 분양가 상한제에서 감정평가사의 역할. 그게 선분양 후분양에서 감정평가 방법으로 바뀐 것 뿐이고요. 2번도 이제 23회 1번. 그죠? 시장가치 변천사랑 이제 성립될 가능성이 높은가에 혹은 뭐 통계적 방법 변형에서 나온 거고요. 문제 3번 시장가치 외가치 이건 뭐 3년 내내 나왔죠. 지금 최근에. 문제 4번 그냥 평가랑 조사 차이 10점 이 정도는 뭐 그냥 쓸 수 있는 거고 이것도 부동산 공시법 관련해서 기출문제 상당히 많이 나온 상태였고요. 기출문제 봤으면요 올해 시험 무조건 50점 이상 나올 수 있었어요.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근데 이번에 또 그 문항별로 점수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조금 저도 리서치를 해본 결과 특히 문제 3번 같은 경우가 시장가치 외가치 이게 굉장히 쉬웠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점수가 많이 안 나왔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제일 높은 점수가 양쪽 합쳐서 22점이었으니까 만점은 없었어요. 제 주위에는. 뭐 어쨌든 자, 이제 여러분은 1기 시작할 건데요. 실무 이론 법규 다 기출 위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정리하시면 기출 위주로 공부하시고 스터디 기출 플러스 스터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암기할 거 딱 이 세 가지만 하면 돼요. 자, 전 지금도 다이어트를 하고 있지만요. 다이어트 하고 있지만 다이어트 하는 방법이 뭐예요?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면 돼요. 그죠? 불변의 진리예요. 다른 건 없어요. 합격하기 위해서는요. 단권화를 하고요. 계속 반복하면 돼요. 그게 끝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뭔가 다른 비법이 있는 줄 알고 여러 가지로 이제 탐구를 하고 뭐 분석을 하고 하지만요. 불변의 진리는 단권화하고 암기한 다음에 작년, 재작년 혹은 지금까지 뭐가 나왔지 문제에 요걸 분석하는 게 과연 합격하는 척도에 합격하는 데 가장 가까운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1기 때는 진도별로 할 거고요. 전주에 공시할 겁니다. 됐고. 그리고 아까 그 질문하신 것 중에 제가 원래 말하려다가 이제 조금 먼저 질문하신 게 있는데 멘탈이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공부하다가 이제 여러분들 기계가 아니고 신이 아닌 이상, 인간인 이상 멘탈이 나갈 수 있어요. 나간 게 당연하고 공부하다가 막 내가 어떻게 되지?
이렇게 공부하면 되나? 이렇게 수렁에 빠질 때도 굉장히 많을 거고요. 그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수험은요, 게임이랑 달라서 내가 한 만큼 점수가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마라톤이죠. 도박 게임은 내가 어떤 행위를 하면 바로 피드백이 오고, 술도 피드백이 바로 오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빠지기 쉽고, 저도 한때 빠졌고요. 도박은 말고 이제 술이랑 게임에 빠졌었고. 수험이 어려운 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나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서 그래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평가사의 시험에 합격한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을 거고, 내가 지금 공부한 대로 내 실력이 올라가는가, 그것도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도 이 스터디를 하시면서 저희 팀장님들한테 이렇게 상담을 계속 해주시고, 뭐 카톡이나 문자 계속 해주시면요, 최대한 알려드릴 테니까요. 멘탈 잡고요. 꼭 끝까지 완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담 같은 건 저는 되게 굉장히 아시겠지만 말 되게 하는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커피 한 잔 사주시면 제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번에 이제 법규 팀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